지난주 문체부에서는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파오차이에서 신치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파오차이라는 단어가 중국 향토 음식과 우리의 김치를 둘 다 포함해 중의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는 중국의 김치 공정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 다만 이 발표가 있은 후 국내 언론들은 김치 공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꾸준히 표기법 문제 제기를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웬일로 크게 부각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뜨거웠던 이슈. 문체부 발표 다음날 발행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심층 기사를 보면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상업적,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한중 간 오랜 분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검열을 받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이 주제는 1억 6천만 건의 견해를 이끌어냈다. 또한 이 한국의 발표에 대한 황구15의 웨이보 계정 기사는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는 한국의 번역에 대한 반발이 거센 것을 보여준다. 김치 공정이 오랜 문쟁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두고 분쟁이라 말하는 것도 조금 우습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중국어인데 자신들이 뭐라 부르든 한국이 왜 이런 정책을 내느냐, 요약하면 그런 반발인 겁니다. 그런데 이를 영어화 바꿔보면 그들 주장의 편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체부 훈령 발표에는 순대를 기존 블러드 소세지에서 순대로, 선지를 기존 블러드 케이크에서 선지로 바꿨습니다. 언어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음식에 대해 그 표기법을 적절한 형태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이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문화공정, 그 이면에 있는 중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오늘은 이를 알 수 있는 미국의 소리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에서 커지는 중국에 대한 적대감. 미국의 소리는 이전에도 소개드린 바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로 미국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체입니다. 프로파간다적 성격에 더해 다소 보수적이고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기사들을 내보낸다는 점, 이 부분은 감안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제작비를 들인 조선구마사라는 역사 판타지 시리즈는 히트를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리즈가 공개됐을 때 한국인들은 이에 감명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캐릭터가 중국의 술을 마시고 만두, 월병과자, 피당과 같은 중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분개했다. 그 밖에 드라마의 역사적 부정확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중국적 요소에 대한 분노는 광고주 보이콧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2,8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단 2 에피소드 만에 취소되었다. 이는 한국 엔터업계에 중국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의 역사 왜곡, 이러한 것들에 한국인들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조선구마사 사건은 그 상징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또한 최근 몇 개월 동안 한국 내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 바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추 발효 음식인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언론을 향한 한국인들의 분노다. 이러한 긴장감 뒤에는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 군사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전투적인 태도가 깔려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지배적 지역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은 소위 늑대전사 접근 방식의 외교가 놀라운 속도로 한국인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한국을 식민 통치했던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늑대전사라 함은 2015년에 제작되어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영화 전랑에서 따온 말인데요. 중국과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와 언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중국 외교관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엔 현지 매체는 물론이고 SNS 등에서의 여론몰이도 포함되며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공격적인 대중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외교 활동을 통틀어 전랑 외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만 해도 한국인의 37%만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에 이르러 그 수치는 75%로 2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한중 관계는 특히 2017년에 있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이후 악화됐다. 중국은 고통스러운 경제 보복 캠페인에 나선다. 가장 처음 중국인 단체들이 한국 여행을 중단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내 매장은 규제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문을 닫았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K-팝 뮤지션들의 투어는 취소되어 중국 본토에서 더 이상 콘서트를 열 수 없게 됐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이 분쟁으로 인해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에 또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서울에 기반을 둔 여론 분석 전문가이자 정치학자인 김지훈 씨는 말한다. 사드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중 갈등이 더욱 감정적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문화전쟁터로 김치가 소환된 이유다. 논란은 ISO가 파오차이 상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도발적이고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진 중국의 국영신문인 글로벌타임즈. 그들은 새로운 인증을 통해 중국이 파오차이 산업의 기준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랑했는데, 문제는 이 인증에는 김치도 포함됐다고 전한 것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파오차이와 김치가 같은 음식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이 김치의 권위 있는 버전을 만들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거의 모든 식당에서 김치를 제공하고 거의 항상 김치를 먹으며 김치를 국민 음식으로 여기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말이었던 것이다. 호주 로이 연구소의 피터 찰스에 따르면 김치 사건은 중국의 늑대 전사들이 자책골을 넣은 예라고 말한다. 찰스는 말한다. 중국은 외교적 이해관계가 없는 주제에 대해 전혀 불필요한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 국민들 속 평판을 더욱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협력하기를 열망하는 상대방의 행보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민외교원의 김준영 원장은 미국의 소리에 베이징의 움직임에 대해 어리둥절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행동하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김치가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말하는 유의 것들은 역사 조작입니다. 저는 중국에 친구가 많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당신들은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소프트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편협한 접근법에 집착합니까? 그러나 많은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교는 항상 친구를 사귀기 위한 행동만 하지 않는다. 중국 전문가이자 시카고 대학교 교수인 달리앙은 말한다. 때로는 두려움을 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보다 공격적인 태도가 서구와 일본 열강에 의해 예속되었던 구려기 세기 이후에 옛 위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시 주석이 이러한 투쟁의지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새로운 강대국인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음을 적과 경쟁자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결국 미국 교수의 분석은 실리를 잃더라도 실력을 과시해 강한 중국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겠다는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것.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의 친구인가 라이벌인가?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편에서 싸운 역사 때문에 그것은 복잡한 문제다. 중국과 한국은 1992년에 수교했고 그 이후로 대체적으로 그 관계는 발전해왔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한국은 곤란한 위치에 서 있다. 한국은 거의 3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의 주요 경쟁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김지훈 박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미국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감정적 또는 심리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진 않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애착이 있습니다.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많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70년 동맹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사드 시스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방한을 앞두고 외교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대한 비공식 금지 조치를 곧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수많은 중국 팬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논쟁이 어떤 징후라면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 컨텐츠가 자신의 화면을 지배하는 것을 편안하게 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들도 이러한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분노 정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한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일련의 그런 기사들과 최근의 기사들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중국도 일본처럼 자국 내 정치를 위해 우리를 활용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증오를 부추기는 방식은 그것이 바람직하고 아니고를 떠나 너무 얕은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경제제재를 비롯한 자기 파괴적 증오 정치를 해온 일본이 여러 번 그 결과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